그럼 내가 우선 질문 들어온 거랑 그리고 한 두세 문제만 더 풀어줄게요. 원장님이 안 풀어준 거. 오케이, 됐습니다. 우선 요거 마지막 건 보고 47문부터 볼게요. 우선은 지금 0,0, 2,0 0,0, 2,0 이렇게 됩니다. 근데 거기 함수 하나가 주어졌죠? fx가 하나가 주어지기를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이렇게 있고요. 지금 이 그래프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우선.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지금 요거하고 요거 원점하고 a를 n등분을 해요. n등분을 해가지고 지금 이거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우선 그래프부터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체크하면 1을 지나네요. 1을 대입했을 때 0이 되네. 그래서 인수분해를 합시다. 우선 그래프를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마이너스 S, 마이너스 S, 이렇게 인수분해가 잘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굳이 그리자면 지금 3,0 지나고 1,0 지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을 지난다.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 이런 식으로 생겼다.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n등분을 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n등분을 이렇게 해. n등분을 해. n등분을 해가지고 지금 2,0까지죠. 그렇지? 2,0 이렇게 n등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A1부터 해가지고 A2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거기서 나왔죠. 그죠?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랑 만나는 점이 얘가 B1, B2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됐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길이를 높이로 하는 직사각형 이것들을 다 더해 나간대. 그래서 그 넓이의 합을 SN이라고 할 때 지금 이걸 구하는 거야. 이걸 구하는 게 문제야, 문제 이게.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적분을 배울 때 구분구적법이라고 해서 얘기한 게 뭐야? 이렇게 n등분을 해가지고 얘를 사각형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거를 다 더한 다음에 리미트를 취하면 그게 바로 적분값이다.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물론 이렇게 잘라도 되고 어떻게 잘라도 됩니까? 이렇게 잘라도 되죠. 이렇게 잘라도 되죠. 이렇게 잘라도 되죠. 이런 식으로 잘라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것 같은데? 잠깐만 앞에 거를 기준 잘랐어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잘라 나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르나 이렇게 자르나 리미트를 취했을 때 결국 결론이 뭐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고 했을 때 뭐 이렇게 표현되잖아. 그죠? 정적분으로 표현되죠? 이거 고치는 건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됐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여기 이 사각형들도 다 더해야 되고 여기 사각형도 다 더해야 돼. 그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정적분을 하면 x축 아랫부분은 음의 값이 나오잖아. 그래서 이 결과는 결국 뭐냐면 0에서부터 1까지는 얘가 양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fx, dx 얘를 의미하는 거고 1에서부터 2까지는 fx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넓이를 구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넓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 결국 얘랑 얘를 더한 게 바로 지금 SN을 여기까지 표현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표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돼?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잠깐만. 이를 맞아요. 이게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거 따로따로 접근하면 돼. 이거 따로 접근해서 계산만 하면 됩니다. 이게 다야. 이게 다야. 이거 계산할 줄 알죠? 다. 접근할 줄 알잖아. 됐죠?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 더 볼게요. 35, 36, 37 중에 36 할게. 36 안 풀어주셨잖아. 이거 체크했거든? 맞지? 그거 하나 더 풀게. 두 개만 더 풀게. 이거 말고. 그 다음에 혹시 29번하고 13번하고 풀어주셨니? 29, 13 같은 유형인데 풀어주셨어? 13번 똑같은 문제야. 둘이 풀어주셨으니까 한번 풀어봐. 풀어주셨다고 하니까 우선 36번 볼게요. 36번 봅시다. 우선은 지금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거는 그래프가 fs가 명확하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함수값 정도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미분에서 0보다 크다. 두 번 미분한 게 0보다 크다. 그래서 그래프의 상태가 뭐 증가 감소,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에 대한 그래프를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fs를 대략 표현을 해봅시다. 우선 fs의 그래프를 이렇게 한번 표현을 했을 때 여기랑 지금 1,2 이렇게 1,2 이렇게 지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미분을 했을 때 양수라는 얘기는 증가를 한다는 소리고 이계도함수가 0보다 크다는 소리는 아래로 볼록. 그래서 그래프의 형태는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이렇게 생겼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략 증가하면서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를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그럼 이제 기억을 봤을 때 이제 얘를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 근데 얘는 fx의 제곱이 아래로 볼록이냐고 물어봤으니 우선은 이거의 그래프를 체크해도 돼. 사실 그래프를 그려도 돼. 너 한번 생각을 해봐. 이게 fx 그래프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fx의 제곱이야 얘가. 이걸 그래프가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당연히 여기는 1이 되겠지. 그 다음에 지금 여기 1 이거 제곱하는 거니까 4가 되겠지. 이렇게 4가 되겠지. 여기가 4 여기가 1 이렇게 생겼어. 그럼 중간은 어떻게 생겼을까? 잘 보세요. 지금 이런 값들 지금 얘는 이것도 1점 얼마의 값들을 제곱을 했어. 그럼 제곱을 하면 문제는 이게 만약에 이게 이 함수값이 0이고 얘가 1이면은 이거를 곱하면 곱할수록 어떤 그래프가 형성이 되냐면 얘가 이렇게 되지. 이렇게. 근데 얘는 1하고 2 사이야. 그래서 1하고 2 사이의 값을 제곱했을 때 어떤 값이 되는지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파악을 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얘도 이런 식으로 될 거야. 근데 이게 눈에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이거를
이계도 함수를 이용을 해서 걔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체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뭐 지금 이거를 딱 보고 이렇게 된 애를 모르면은 당연히 미분하고 또 미분을 해봐야 돼. 얘 미분합니다. 얘를 y라고 했을 때 얘는 2fx fp가 x 이렇게 되죠. 그럼 한 번 더 미분합시다. 한 번 더 미분하면은 얘 미분하면은 이거의 제곱이 되겠죠. 플러스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두 번 미분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뭘 봐야 돼? 지금 얘는 항상 양수, 그죠? 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fx 양의 값을 갖죠. 양의 값을 갖죠. 그 다음에 이계도 함수. 이 아래로 볼록이니까 얘 양수잖아. 그래서 양수, 얘도 양수, 얘도 양수, 0보다 크다. 그래서 결국 아래로 볼록하다라고 체크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우리가 이거 봅시다. 요거 fx는 그냥 fx야. 0에서부터 1까지 적분하는 거는 결국 우리가 이 넓이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 넓이를 생각하면 된다. 근데 지금 얘 있잖아. 얘는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얘하고 얘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야 사실? 얘하고 얘는 2분의 1에 대해서 대칭이야. fx랑 f1-x는 2분의 1에서 대칭이야. 그래서 얘는 실제로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애야. 이렇게 생긴 애야. 그죠? 근데 나 선생님 이거 나 몰라요.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럼 이거를 봐봐. 이렇게 해볼게. 얘를 0에서부터 1까지 f1-x 이거를 지금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 이거를 치환을 해. 얘를 예를 들어 t라고 해. t라고 했어. 그러면 1-x가 t니까 마이너스 dx는 d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바꿔볼게. 얘는 t 하고 얘가 마이너스 dt 그리고 구간은 지금 x에 0 집어넣으면 t는 1,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으면 0. 결국 얘는 뭐랑 똑같아? 얘랑 똑같은 거죠? 결국 이겁니다. 그래서 얘를 적분한 것은 결국 이 값을 적분한 값하고 똑같아. 0에서 1까지. 그쵸? 똑같아요. 그래서 얘랑 얘가 똑같다. 그럼 이거의 2배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이 결과, 좌변에 있는 결과가. 그러면 지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봤을 때 우리가 이 아랫부분의 넓이는 1이야 이거는. 그리고 윗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잘라봅시다. 이거의 넓이가 2분의 1이죠? 이거의 넓이가 2분의 1이잖아. 근데 이 아래로 볼록한 형태의 그래프는 당연히 이 2분의 1보다 이거의 넓이가 더 작죠? 그러면 결국 이거의 적분값은 뭐보다 작은 거야? 2분의 3보다 작은 거야. 2분의 3보다. 그럼 2분의 3보다 작으니까 2분의 3보다 작고 얘도 2분의 3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3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맞는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요거 봅시다. 이거는 지금 요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2개가 있어. 2개 그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적분으로 표현했을 때 어떤 식으로 되는지 우리 판단을 할 건데 우리 기억에서 지금 기억에서 뭘 얘기했었냐면 기억에서 뭘 얘기했었냐면 아래로 볼록에 대한 얘기를 했어. 그래서 제곱에 대한 형태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지. 맞죠? 이렇게 생겼죠? 제곱의 형태가. 그러면 얘는 또 마찬가지로 뭘 의미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넓이가 되는 거죠. 잠깐만, 여기가 1이잖아. 맞죠? 1.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 우변이 의미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넓이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좌변을 보시면 좌변은 지금 요거하고 요거 어차피 우리가 리미트를 취한 거잖아. 리미트를 취한 게 적분이잖아. 근데 얘는 리미트를 취하지 않은 거야. 그죠?
리미트를 취하지 않은 거야. 근데 지금 얘를 이건 어떤 식으로 표현된 거냐면 그래프를 잘 보세요. 그래프를 잘 보시면 이거 좀 세세하게 가야 돼. 그래프를 한번 내가 다시 크게 좀 그려볼게요. 얘가 지금 얘가 1이고 4야. 그래서 얘가 좀 확대해서 이렇게 그릴게요. 근데 얘가 의미하는 거는 이것도 n등분을 한 거거든. n등분. 그래서 n등분을 해볼게. n등분 이렇게 이런 식으로 n등분을 했어. 그래가지고 얘가 의미하는 거는 이 왼쪽에 있는 게 의미하는 건 1 집어넣으면 n분의 0, n분의 1, n분의 2 이런 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얘가 의미하는 거는 이 사각형들을 더한 값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 값들 이거를 더한 거야. 이거 얘네들을 더해 나가는 형태라고 얘가 그죠? 그 다음 얘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얘는 요 사각형 그 다음에 요 사각형 이것들을 더해 나가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 지금 무슨 사각형? 요 하얀색으로 이루어진 사각형들을 다 더해 나간 값이 이 값이고 더해 나간 값이 이 값이야. 요거 곱한 것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 얘는 파란색 사각형들을 다 더해 나간 값이 바로 얘를 의미한다. n분의 1은 이제 요 길이가 되니까 요 길이가 되니까 그럼 결국 이 얘기는 뭐야? 이 둘을 더해서 2로 나눴다. 평균이라는 얘기야. 평균. 그죠? 두 사각형의 평균. 그럼 이 두 사각형의 평균은 뭐야? 두 사각형의 평균. 예를 들어서 이 사각형과 이 사각형의 평균은 이게 평균이 되는 거죠. 요 사다리꼴이 평균이라는 얘기죠. 요 사다리꼴이. 그러면 결국 이 사다리꼴의 넓이랑 요 적분한 값, 이 값을 비교하면 어떤 게 더 커? 평균 값이 더 크다고. 평균 값이 더 커. 그죠? 그럼 평균 값이 더 크다고. 얘를 만족한다 이거지. 얘를 만족한다. 그럼 얘가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거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그래프의 형태가 어떻게 돼야 돼? 위로 볼록이면 되겠지. 위로 볼록이면 반대가 되겠지. 아래로 볼록이면 얘를 만족하고 위로 볼록이면 얘를 만족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그럼 이제 맞았잖아. 물론 선생님 등호는 뭡니까? 등호는 뭐 크다만 성립해도 되는 거고 크거나 같다 다 성립해도 상관이 없어. 그래서 얘는 맞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얘 또는 얘입니다. 또는 얘야 또는 얘요. AND가 될 수는 없죠. 또는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만족해도 만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을 만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보고 고난도 합시다. 뭐 지금 질문도 여러분들 사실 조금 더 하긴 해야 되긴 하는데 고용 파트에서 30, 31, 32, 33 우리가 보통 식을 만들어가지고 적분을 바꾸는 거니까 바꾸는 것만 한번 생각을 32번을 합시다. 34번은 각 가지고 하는 거고 32번 하나 하고 넘어갑시다. 32번 풀어주셨어? 네. 그럼 34번은? 그럼 34번 할게. 34번 하나 할게. 지금 이게 뭐냐면 A하고 B 있고요. 여기를
얘를 지금 몇 등분을 했니? n등분을 했대. n등분. 그래서 n등분을 했어. 이렇게 n등분 이런 식으로 n등분을 해서 p1, p2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우리가 구하는 게 뭐냐면 이 넓이를 sk라고 한대. 이 넓이를 sk. 그래서 지금 시그마 sk k는 1부터 n-1까지 n분의 1 이거의 값이 파이분의 알파 알파를 구하는 문제다. 이런 문제입니다. 우선 단순하게 봅시다. 지금 이 각을 우리가 표현해야 되죠, 이 각. 그러면 원래 지금 이 전체가 2분의 파이야, 2분의 파이. 그거를 n등분했잖아. 그러면 n분의 뭐가 요 하나 각이 여기 얘죠. 그죠? 그러면 얘를 pk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pk, 이 각은 그러면 여기에 지금 k만 곱하면 되죠. 그래서 얘는 이 각이 2n분의 k파이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죠? 2n분의 k파이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이 각하고 똑같은 게 지금 이 각이라고 해가지고 표현해도 되고 이걸 가지고 생각해도 되는데 어차피 그게 그거죠. 어차피 그게 그겁니다. 그럼 이 각으로 그냥 표현할게. 이 각으로. 이 각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n분의 k 파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넓이를 표현할 때 뭐 이거랑 이거랑 끼인 각을 해도 되고 뭐 밑변 높이 뭐 이런 걸 가지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이 길이가 8이죠. 얘는 8 코사인 이 길이는 8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n분의 k 파이 이거고 이 길이는 사인이죠. 사인 제곱 사인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거 각변환하면 이거는 코사인 2n분의 k파이 얘 각변환하면 사인 2n분의 k파이 이렇게 해서 얘는 64 사인 뭐 이렇게 썼어 우선은. 근데 이거를 이 상태로 놔도 되지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쓰면은 뭐 이 상태에서 적분을 해도 돼. 근데 이거를 백악 공식을 이용해서 얘가 32 사인 하고 2n분의 요 2배 주면 되죠. 이 각을. 그래서 2배 주면은 n분의 k파이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들어가겠죠. 그럼 30이 있고 그 다음 시그마 있고 여기 사인 n분의 k파이 있고 n분의 1을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리미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적분으로 바꿔야죠. x를 뭘로 넣을까요? 얘를 x로 넣어야죠. 얘를 x, sin x가 됐고요. 그 다음에 dx에 해당되는 거는 x의 변화량, k가 1, 2, 3, 4 변하면 우리가 맞죠? n분의 파이가 바로 dx다. n분의 파이가 그러면 당연히 n분의 파이 여기 파이가 있으면 파이분의 1을 앞으로 빼줘야 되죠. 그래서 지금 파이분의 32는 앞으로 빼주고 여기 dx 쓰고 이제 구간만 써주면 되겠죠. 구간은 이제 0부터 여기에 n이 들어가면은 물론 지금 n-1인데 어차피 리미트 취하는 거니까 얘는 파이로 갑니다. 이렇게 지금 얘가 얘입니다. 그래서 이거 적분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 기억해 둘 게 잘 보세요. 우리가 사인 있잖아. 사인 멀쩡한 사인 그냥 사인 이렇게 있어. 얘가 사인이야. y는 사인 x 있어. 그럼 여기가 파이야. 우리 이거는 뭘 기억하고 있으면 되냐면 이
이 넓이가 1이라는 걸 기억하고 있으면 좋아. 여기 넓이 1이야 이거. 1. 이거 알고 있으면 좋잖아. 어차피 코사인도 뭐 똑같이 생겼고 사인 코사인이 똑같이 생겼어. 그 얘가 2배가 되면 넓이가 2가 되고. 맞잖아. 그것만 생각하면 크게 어려움 없지. 물론 모르면 적분해야지. 그죠? 그럼 봐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그럼 넓이가 몇이 되겠어? 그냥 0에서부터 파이까지니까 요 넓이가 얘 2야. 물론 적분하면 2 나와. 그래서 2입니다. 그래서 얘의 결과는 파이분의 64. 이렇게 처리가 되더라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잠깐만. 근데 왜 64가 아니지? 여기 뭐 잘못했는데? 이거 8. 2분의 1 안 곱했잖아. 2분의 1 안 곱했잖아. 삼각형 넓이. 2분의 1 안 곱했다고. 그래서 2분의 1을 곱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30.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됩니다. 됐죠? 뭐 혹시 지금 생각해보니까 막 질문하고 싶은 건 없었어요? 그럼 너네 앞으로 가야 되는데 너네 배울 시간이 될 겁니다. 우선 선생님이 그때 고난도를 8문제를 우선 해보라고 했는데 거기서 또 선생님은 덜 심한 한 절반 정도 풀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숙제를 미리 또 알려줘야지. 숙제는 되게 조금이야 또. 우선은 330페이지 한번 풀어보시고요. 어차피 딱 유형으로 나눴을 때 그 1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고난도 문제는 조금만 또 낼게요. 그때 선생님이 58번까지 내줬잖아. 고난도 문제. 근데 뒤에 이제 7문제 남았잖아요. 선생님이 그거 다 풀라고는 얘기 안 하고요. 그냥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 풀 수 있는 것만 또 한번 보시면 그 정도만 내볼게요. 알겠죠? 내일 시험 본다네.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어떤 한 친구가 제보를 해서 140번 풀어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보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 풀고 그 다음에 저번에 안 풀었던 거랑 그 다음에 저번 숙제 중에 몇 문제 제가 봤을 때는 5문항, 6문항 이 정도 되겠지 않을까요? 봅시다. 어려우니까 잘 보세요. 왜? 문제 있어요? 월요일은 좀 힘들죠. 왜 힘들죠, 여러분? 선생님 개인적으로 프리미어리그 때문에 힘이 듭니다. 정말 보기 싫은데 보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뭐 하려고 140번. 여러분들은 축구 보면 안 돼요. 남학생들 축구 좋아하죠? 재방송으로 하이라이트만 보세요. 좋아하는 사람들은. 생중계 보시고. 그리고 아직도 게임하는 사람 있습니까? 게임하는 사람들 있죠? 이거 좀 쉽다. 어려운데
좀 쉽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봅시다. 우선 기억과 니은. 뭐 당연히 이제 니은 같은 경우는 A와 B 사이 관계식 하나 정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뭐 2를 집어넣었다. 그럼 4A 플러스 2B 2의 마이너스 2제곱. 이게 지금 얘가 2란 소리잖아, 그지? 그래서 2A 플러스 B가 1이다. 뭐 이렇게 하나 마련해놓고, 그 다음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지금 얘를 딱 보면 얘는 항상 양수, 얘는 양수. 그 다음에 얘가 실제로 2x제곱분의 ax제곱 플러스 bx잖아. 얘 자체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우선은 x를 무한대로 보내면 0으로 간다. 이런 것들 저는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 또 그 지나는 점을 생각하면은 얘가 ax x 플러스 a분의 b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 그래서 지나는 점이 0하고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지난다 정도를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a의 부호 같은 경우도 a가 양수 정도 나왔네요. a가 양수, a 양수입니다. a가 양수. 그럼 b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프의 개형을 조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근데 이제 뭐 증가와 감소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변곡점이 있는지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이런 것도 사실은 살펴봐야 되는 문제죠. 근데 한번 봅시다. 우선은 대부분 다 그래. 우선 그래프를 생각을 해야 그 다음 과정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미분을 한번 해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살펴봅시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한 번에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하면 좋지. 근데 그게 반드시 그렇게 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에 거 미분하고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그냥 쓰고 이거 미분했을 때 마이너스까지 나오고 마이너스 AX 제곱 마이너스 BX 이렇게 해서 지금 이거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AX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BX 그 다음에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이게 미분을 한 거야. 그죠? 근데 얘가 0이 되는 거, 얘도 2차 방정식이잖아. 그러니까 다 2차 방정식이 어차피 한 번 미분 하나, 두 번 미분 하나 다 앞에 거는 2차 방정식인데 얘는 그냥 똑같고. 그러면 이거 한번 판별식 써봅시다. 왜냐하면은 이게 계속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판별식을 썼다고 하시면 2a-b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4a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4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돼서 얘는 항상 양수가 돼요. 그죠? 그럼 이 얘기는 d1이 양수란 얘기는 우리가 이 2차 방정식 두 군을 갖는다는 얘기고, 그러면 어떤 식이 되는가? 얘가 이렇게 생겼는데 두 군을 갖는 거니까 얘가 맞불맞 감소, 증가, 감소를 한다. 감소, 증가, 감소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럼 한번 봅시다. 이제 원래 이계도 함수까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이계도 함수를 체크를 했을 때 변곡점이 두 개가 존재하는지 뭐 존재 안 하는지 이거를 원래 따져야 되는데, 우선 봐봐.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어. 그래프를 그렸어. 그래서 요 두 점 있잖아. 0하고 마이너스 AB 이렇게 0하고 마이너스 A분의 B. 물론 이 그래프가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A가 현재 양수니까 지금 얘가 B가 음수가 될 때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B가 음수일 때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랑 여기를 지나, 여기랑 여기를 지나. 근데 지나는데 문제는 이제 사실은 감소를 하다가 증가를 하다가 감소를 해야 되는 형태가 되잖아. 근데 여기하고 여기를 지난다. 사실은 증가 감소에 대한 얘기는 얘가 0이 되는 x값이 증가 감소의 기준점이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인수분해가 됩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죠?
그러면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지금 우선은 그래프의 개형을 한번 그렸을 때 대략 형태는 이런 형태가 돼야 돼. 이런 형태가 돼야 돼. 그러니까 감소하고 증가하고 감소하는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지.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진다는 거 우선 먼저 알아야 돼. 이거부터 알아야 돼. 이거는 또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야? 여기 변곡이 어디야? 지금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바뀌는 여기 시점에 하나가 있겠고, 그 다음 이 시점에 하나가 있겠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까 우리가 얘를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0으로 간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지금 증가하다 감소할 때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렇게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시점이 있다라는 거를 조금 생각을 해줘야 돼. 물론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선 이 일도함수를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우선 파악을 했어.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b가 양수야. b가 양수면 또 그래프가 어떻게 생길 수도 있어. b가 양수면은 지금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지. 그죠? 이건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 그 다음 b가 만약에 0이야. b가 0이면 어떻게 생겼어? b가 0이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생겼겠지. 이런 식으로 생겼어. 뭐 좋다 이거야. 그래서 뭐 한번 나눠봤어. 그래서 b가 0일 때도 생각을 해보고. 근데 이제 문제는 또 그래프의 개형을 살펴봤는데 도대체 이놈이 뭐냐? 얘가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이게 지금 얘가 의미하는 거는 F'T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 예를 들어볼게. 여기 위에 이 점들이 T가 되면은 여기 접선이 하나가 생긴단 말이야. 얘가 만약에 T면 그러면 이 기울기를 갖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 바로 F'TX가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맞잖아. 얘잖아 이게. 여기가 만약에 T면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바로 F'TX다. 근데 얘가 fx랑 같다. 얘는 이 직선과 이 y는 fx가 만나는 교점을 의미하죠. 그럼 여기 이렇게 교점이 3개 생기는 거야. 예를 들자면 근데 여기서 이 교점이 얘는 0밖에 없는 거야. 0밖에 없어. 그럼 한 점에서 만나는 거잖아. 한 점에서. 여기에서만 만나야 된다 이거야. 그치? 그거를 만족하는 t의 개수가 한 개래. 우선 이게 의도하는 거야.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야. 그럼 봐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결국 우리가 뭘 얘기해야 되냐면 지금 이렇게 접선을 걷을 때 이 기울기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야. 기울기들이 많은데 그 기울기가 원점을 다 지난다라고 생각을 해봐. 원점을 다 지나야 되고 지나는데 얘랑 만나는 교점은 원점하고만 만나야 돼. 우선 원점하고만 만나야 돼. 그죠? 그럼 봐봐. 내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이제 요경으로 봅시다. 영역으로 가서 그러면 이제 이거를 보고 나서 우선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한번 그는데 우선 교점이 원점만 되도록 교점이 원점만 되도록 한번 생각해 볼게. 원점을 지나도록 하는 직선은 봐봐. 이렇게 접선보다 기울기가 크면은 한 점에서 만나지 우선. 한 점에서 만나잖아. 지금. 한 점에서. 그치? 그 다음에 또 한 점에서 만나는 거는 여기 접하는 거 정도? 이렇게. 맞지? 한 점에서 만나는 것만. 그러니까 원점에서 만나는 접선만 하는 거 써. 그러면 봐봐. 그러면 이거 봐봐. 이렇게 갔어. 요거. 그런데 이 접선과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은 게 여기 위에 또 있는지를 살펴봐. 여기 위에. 이건 잘 모르겠죠.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왜냐면은 이 기울기랑 똑같은 게 이렇게 만약에 있다고 합시다. 이게 똑같아. 접선의 기울기가. 맞죠?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점이 t가 된다라고 하면은 얘가 t야. 그럼 얘도 t가 되고 얘도 t가 되는 거잖아. 맞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요거 있잖아, 요거랑 접선이 똑같은 게 이렇게 생겨. 그러면 이 t하고 이 t 똑같은 게 두 개가 있지. 그럼 만족하는 t가 지금 벌써 두 개가 되잖아. 하나가 아니고 두 개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어렵죠?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가 과연 언제일까를 생각해봐. 이거는 언제냐면 그냥 선생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사고를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사고를 했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 이 경우를 만족하느냐. 지금 이 경우 보세요. 지금 여기가 0이죠. 여기가 0이야. 근데 얘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고 지금 보시면요. 원점을 지나면서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지금 원점이 한 점에서 만나려면 지금 요거를 지나면서 한 점에서 만나면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이렇게 하면 한 점에서 만나잖아. 그치? 한 점에서 만나지. 근데 이 기울기랑 여기 똑같은 게 있으면 안 돼. 접선이 똑같은 게 없어요. 그죠? 근데 지금 얘가 어떻게 가서 접선의 기울기가 얘랑 똑같은 게 없어야 된다고 그랬지? 그러면 이 점이 과연 무엇이 돼야 될까를 생각을 해봐. 예를 들어서 봐봐. 얘가 지금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서 이 점이 딱 뭐가 뭔지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그렸어. 그래프를. 내가 이렇게 그리고 얘가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여기가 변곡이라고 한번 해볼게. 여기가 변곡이야. 여기가 예를 들어서 변곡점이야. 그러면 이 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긋잖아.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접선을 긋다고 칩시다. 여기서 접선을 긋은 거랑 여기서 접선을 긋은 거는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변곡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변곡점에서 접선을 걷을 때 얘하고 얘의 부호가 바뀌는 거잖아. 사실 이게 위 아래로 바뀌는 거잖아. 얘는 지금 얘가 위에 있고 얘는 아래에 있으니까 이게 변곡점이잖아. 그럼 여기서 접선을 긋잖아. 그러면 이렇게 접선을 거서 다른 점과 만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점 0에서 접선을 걷을 때 이 점이 한마디로 얘하고 얘가 반대 방향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얘가 여기는 위에 있어야 되고 얘는 아래에 있어야 돼. 즉 얘가 변곡점이 돼야 돼. 얘가 변곡이 돼야 돼. 얘가 변곡이 돼야 돼. 그래서 이렇게 걷을 때 지금 이 기울기랑 똑같은 게 없단 말이야. 그죠? 똑같은 게 없어서 지금 저기 지금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t는 하나밖에 없는 거야. 다른 경우로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경우 만족하는 t가 없죠. 이런 것들 다 똑같은 게 있잖아. 똑같은 게 있기 때문에 만족하는 t는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여기를 지나면 한 점을 하면 결국 이 얘기가 끝이야. 요것만 알아내면 이건 끝인 거지. 맞죠? 요것만 알아내면 끝이야. 그럼 이것만 이제 알아낸 상태에서 여러분 이거 근데 어려워가지고 여러분들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이 점이 변곡점이 돼야 되는지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미분을 할 거 아닙니까 또? 그럼 이거 미분할게요. 얘 미분하면은 지금 a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가로치고 2a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b 하고 요거 미분한 것도 마이너스 2ax 플러스 2a 마이너스 2b 지금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x. 그럼 봐봐 이거 정리하면 a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bx 그 다음에 지금 2a 마이너스 지금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 방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 방금 전에 지금 얘가 변곡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변곡점 0 넣으면 0 나와야 되거든? 얘가 0이 근이니까 그럼 0 넣으면 0이 되는 소리는 얘가 0 된다는 소리지?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하고 B가 같다는 소리지. 끝이야? 그래서 요거하고 연립하면 되죠. 그래서 A, B가 3분의 1이 된다. 근데 우리 사실 안 한 게 뭐 있죠? B가 0일 때 안 했어.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이게 가능한 게 t가 하나가 있는지.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뭐 안 와닿는 사람이 더 많을 테니까 우선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하면서 여러분들이 b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0일 때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해 가면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가 과연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이 상태가 왜 되는지를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까지 우선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151번) 150번을 이따 시간 나오면 풀게요. 151번 선생님이 한 네모난 가정 숙제 중에 절반만 해볼게요. 재미없지? 재밌어? 알았어, 좋아, 너무 좋아. 재밌으면 좋아요. 그리고 혹시 카메라 컨디션 얘기해 주세요. 나오고 있죠? (151번이) 근데 아까 방금 전에 풀었던 것보다는 조금 이해하기는 더 편할 수 있을 겁니다. 너 뭐야? 너 누구야? 저 영네. 너 영내지? 그래. 어디서 온 거야? 집? 네. 영내 지각 쓰는 너 지각 많이 했네. 앉아 빨리. 이것도 우리가 뭘 확인할 거냐면 아까랑 그래프의 개형이 거의 똑같죠? 이 형태, 이 형태의 그래프의 개형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를 또 봐야 되겠네. 우선은 a가 양수라고 나왔으니까 x, x-a 얘가 0이 되는 0하고 a를 지난다. 0하고 a를 지난다. 이 정도는 당연히 0하고 a를 지나 이렇게 0하고 a를 지나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한번 f'(x) 적어볼까요? f'(x를 적어서 이제 표현합시다. 이거를 옥셈이분법으로 해서 해도 됩니다. 아까 이거를 2의 마이너스 x제곱 곱해서 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할까요? 아까처럼? 이렇게 해놓고 얘랑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하고 미분을 해도 됩니다. 앞에 거 미분하면 2x-a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x 마이너스 a 지금 이게 한번 미분한 거. 근데 이거 판별식 쓰잖아? a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ac 쓰면은 지금 이겁니다. 그럼 얘는 a제곱 플러스 4예요. 항상 양수. 맞죠?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 그 다음 두 번 미분해 볼까요? 한 번 더 미분할까요? 그럼 이것도 미분하는 거야. 그럼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x 플러스 a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a 플러스 2
그래서 x제곱 지금 얘는 뭐 a 플러스 4 x 플러스 2a 플러스 2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것도 한번 판별식 써볼게. 이렇게 됐어. 그러면 a 제곱 8이 없어져 16 마이너스 8 이렇게 돼요. 얘도 0보다 크죠? 그래서 결국 미분한 것도 한마디로 두 개의 실근, 그 다음에 두 번 미분한 것도 두 개의 실근. 그러니까 극대극소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병목도 두 개 있고, 뭐 이 얘기야. 병목점도 두 개 있고, 뭐 이 얘기야. 그래서 이거의 그래프도 어떻게 생겼냐? 여기 이렇게 생겼어. 똑같아. 아까랑 똑같아.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요거 그냥 확인한 정도? 이렇게 생겼어. 근데 지금 이거 보세요. 지금 이게 의미하는 거는 이거 접선의 방정식이다. 이것도 접선의 방정식이야. 근데 t가 막 이렇게 있잖아. t가 여기 있으면 이게 접선의 방정식, 접선들. 근데 그 접선과 이 fx, 이 그래프가 fx 그래프잖아.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gt야. 교점의 개수가. 그럼 교점의 개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봅시다. 우선은 기울기 t가 이 왼쪽에 마이너스 무한 들어가면은 결국 이 접선들은 지금 이 그래프, 이 빨간색과 만나는 점의 개수가 몇 개인지만 계속 봐. 몇 개인지만 봐. 계속 하나야. 맞죠? 계속 한 점에서 만나. 그치? 근데 언제 이게 교점의 개수가 바뀌느냐? 여기 봐봐. 극소값이 있어. 얘가 이렇게 접선을 그으면은 당연히 지금 이거는 x축을 향해 가고 있어. 근데 얘가 기울기가 한마디로 요거보다 기울기가 양수가 되는 순간 무조건 얘랑 만납니다. 여기서. 그래서 교점의 개수가 두 개로 바뀌어요. 이제. 그럼 그 기준이 뭐야? 바로 이 극소값. 요 극소값. 얘. 이거를 기준으로 지금 개수가 바뀐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하면 이제 두 점에서 만나.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잖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다? 물론 극대극소도 중요하지만 병목점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병곡을 기준으로 한마디로 병곡점은 뭐야? 여기서 접선을 걷을 때는 지금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봐봐. 그럼 지금 두 점에서 만나. 두 점에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다가 얘가 딱 여기를 병곡점이라고 할게. 병곡점이 되는 순간 어떻게 돼? 병곡점이 되는 순간 한 점에서 만나. 그러다가 다시 병곡점을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 병곡점을 지나면 두 점에서 만나지. 그래서 두 점, 계속 또 두 점. 그래서 여기 이제 두 점이 됐어. 여기 두 점. 근데 여기 극대야. 그럼 여기를 또 지나면 기울기가 이렇게 음수가 돼서 여기랑 또 만나. 그래서 세 점에서 만나. 세 점. 근데 여기서 지금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가면 또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가는 시점이 있거든? 그잖아. 그럼 이 점에서 또 접선을 딱 가봐. 잘 못 그리는데. 원래 여기가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가 병목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 그럼 여기서 또 몇 점에서 만나? 두 점에서 만나. 세 점에서 만나다 또 두 점에서 만나. 그러다가 이렇게 되면 또 세 점에서 만나. 그러면서 계속 세 점에서 만나면서 이제 개수가 계속 바뀐다. 이 얘기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슨 짓을 해야 돼? 이제 GT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돼. GT를 한번 조사를 해볼게. GT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지금 바뀌는 시점을 한번 보니까 여기 극소, 그리고 변곡, 극대, 또 병곡 이런 점들이 개수가 바뀌는 시점이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얘를 알파1 요 병곡을 알파2 그 다음에 극대를 알파3 또 변곡을 알파4 만약에 극대극소와 병곡점의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문자들을 써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우선은 알파1까지는
한 점에서 계속 만나기 때문에 함수값이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파 1이 됐어. 알파 1. 알파 1이 되면은 알파 1인데도 개수는 하나죠? 근데 지금 알파 1을 넘어가면 두 점에서 만나니까 여기 이렇게 돼서 쭉 가겠죠. 두 점에서 계속 만나. 두 점에서 만나지. 그 다음에 변곡점이 됐을 때, 즉 알파 2가 됐을 때, 알파 2가 됐을 때 한 점에서 다시 만난다. 그죠? 한 점이죠. 그 다음에 빵꾸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변곡점이 아까 지났을 때 두 점에서 만나지. 그래서 두 점으로 다시 갑니다. 그래서 지금 알파 3까지 알파 3가 됐어. 알파 3가 됐을 때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알파 3가 딱 됐어. 여기 두 점이었잖아. 근데 커지면 세 점에서 만나지. 그래서 알파 3까지 지금 두 점. 그 다음에 알파 3보다 커지면 세 점. 이렇게 가. 그 다음에 다시 변곡점. 또 A 또 있지. 알파 4. 알파 4 변곡점이 또 되면 두 점에서 만나죠. 두 점. 그 다음에 지나면 세 점. 이렇게 됐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이게 GT의 그래프야. 이 정도는 여러분들 그나마 좀 전에는 보다는 좀 할만하죠. 이제 근데 조건. 이걸 쓰다 말았지? 뭐야? 없어졌어. 이게 5래 5. 이게 5. 지금 극한값과 함수값을 더해서 5가 돼야 돼. 근데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잖아. 얘는 우극한 좌극한 값이 존재하는 값이고 얘는 함수값. 한번 봐봐. 여기 극한값하고 함수값을 더해서 5가 되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우극한 좌극한 3 함수값 2 더하면 5. 여기 극한값 존재하지 않아. 그리고 만약에 여기 사이 있다라고 하면은 극한값 함수값 다 똑같이 3.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극한값 함수값 2. 그래서 지금 저 조건을 만족하는 극한값과 함수값을 더해서 5가 되는 경우는 요거밖에 없다. 얘밖에 없다. 한마디로 얘가 뭐다? 얘가 5란 소리입니다. 5. 얘가 5야. 맞죠? t를 5로 보냈다고 했으니까. 얘가 5야. 맞죠? 5, 극한값 3, 함수값 2 더하면 5. 이렇게 됐어. 문제는 뭐냐? 문제는 우극한하고 좌극한이 다른 K값들의 합. 그럼 지금 우극한과 좌극한이 다른 곳은 어디냐면 우극한 좌극한 다른데 얘 우극한 좌극한 같죠? 우극한 좌극한 다른데 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알파 1과 알파 3의 합을 구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 알파 1과 알파 3가 의미하는 거는 극대극소. 즉 극대극소 어딨니?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이잖아. 그럼 두분의 합을 얘기하겠죠. 얘가 두분의 합이죠. 이 2차 방정식의 두분의 합, 즉 a 플러스 2다. a 플러스 2. 근데 아까 이거 변곡점에 해당되는 게 5잖아. 그럼 변곡은 뭐야? 얘 두 번 미분한 게 0이 되게 하는 x값이 5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5를 집어넣으면 0을 만족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x에 5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25 마이너스 지금 5a 마이너스 20 플러스 2a 플러스 2가 0이다. 그래서 지금 계산을 하면은 7 맞나?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a는 3분의 7 그래서 얘는 3분의 13 이게 바로 알파 1과 알파 3의 합이 되고 거기에 P하고 Q의 합을 구한 거죠? 16입니다. 16 합은 16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